이 이야기는 함께 사는 것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날 통장은 그대로였는데 숫자가 맞지 않았다. 틀린 게 아니라 비어 있었다. 집안일 때문에요. 감사하게도 나는 알게 됐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고 남편은 이미 거실에 나와 있었죠.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늘 그랬어요. 출근이라는 말이 사라진 자리엔 말수부터 줄어들더라고요.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리고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은 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이제는 아침마다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생각했죠. 바쁘게 살다 멈춰선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특별한 대화는 없었고요. 그래도 이상하진 않았어요. 오래 산 부부는 원래 그런 거라고 저 혼자 속으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남편이 잠깐 외출하겠다고 했을 때도 별다른 감정은 없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볼 일이 있다는 말, 그게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온전히 제 것이 된 느낌이 들었고요. 그제야 밀린 집안일을 하나씩 하다가 습관처럼 가계부를 펼쳤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큰 기대도 없이 그냥 확인하는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틀린 건 아니었고 빠져 있었어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고 통장 잔액을 다시 봤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도 결과는 같았어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은 크게 뛰지 않았고요. 대신 머리가 조용해졌어요. 뭔가 하나가 비어있는 느낌, 설명하기 힘든 감각이 먼저 왔죠. 그날 하루는 평소보다 길었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입맛이 없었고 냉장고 문만 몇 번 열었다 닫았죠. 혹시나 자동이체가 있었나, 지난달에 큰돈 쓸 일이 있었나 하나씩 떠올려 봤지만 선명하게 잡히는 건 없었어요. 남편과 돈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던 게 그제야 떠올랐고요. 서로 버는 만큼 쓰고 큰 결정은 함께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였는지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남편은 돈 관리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고 저는 그걸 편하다고 여겼어요. 서로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이건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는 예감이 이유 없이 스며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결정된 일일까 봐요. 오후 내내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는 빨래를 널고 있었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저만 멈춘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 한쪽에서 질문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애써 눌러 담았어요. 아직은 묻지 말자고, 오늘은 그냥 지나가 보자고요. 숫자 하나로 관계를 흔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해질 무렵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신발을 벗고 저녁은 뭐냐고 물었죠. 그 순간 입술까지 올라왔던 말이 다시 내려갔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피곤해 보여서였는지 아니면 이미 알고 싶지 않은 답을 예상하고 있어서였는지요. 저는 국을 데우며 오늘 통장을 봤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김치가 좀 시다고 쓸데없는 말만 했죠. 식탁 위에 마주 앉았지만 시선은 자주 엇갈렸어요.
남편은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도 이런 날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이라서 그런 건지 분간이 안 됐고요. 다만 분명한 건 아침에 봤던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일정해질 때까지 저는 천장을 보고 있었죠.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질문하지 않아도 마음은 먼저 알아버린 것처럼요. 그게 그날의 전부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며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씻고 나와 있었고요. 정장을 입지는 않았지만 외출 준비는 늘 단정했죠. 퇴직하고 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요. 저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어요. 원래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고 제가 캐묻는 걸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마음속에서만 계산을 했죠. 이 시간에 나가서 이 시간에 돌아오고 통화는 짧고 표정은 무심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급해 보이고요. 그런 조각들이 하나씩 쌓이는데 아직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조금 달랐어요. 집에서 들리던 톤보다 낮았고 말끝이 자주 끊겼죠. 옆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게 누구일지까지는 상상하지 않으려 했었어요. 괜히 혼자서 이야기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같은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시댁에서 전화가 온 건 그 즈음이었어요. 어머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안부를 묻다가 요즘 남편이 자주 들른다는 말을 툭 던졌죠.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퇴직하고 시간이 생겼으니 그렇겠거니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 말고는 그렇게 자주 가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댁이라는 단어는 늘 제 마음을 조금 조심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불편한 기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언제나 제가 한 발 물러서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 집안의 일들은 남편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왔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자꾸 숫자가 돌아다녔죠. 혹시 시댁과 관련된 일일까? 그런 추측이 스쳤다가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무 근거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어요. 퇴직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하루에 한 번은 꼭 외출했고요.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죠.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녁상을 차리며 괜히 반찬을 하나 더 꺼내고 국을 한 번 더 데웠어요. 예전처럼 아무 문제 없는 아내의 역할을 이어가려 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집에서, 이 결혼 안에서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일까? 그런 질문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부부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으면서도 어떤 결정들은 제 자리 밖에서 이미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요. 아직 확인된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은 벌써 몇 발짝 앞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제가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조용한 일상이 깨지는 순간을 제가 먼저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만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고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였어요. 그런데도 마음속 불편함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죠.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 이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늘 별것 아닌 얼굴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이 외출하고 없는 오후였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화면에서는 낮 드라마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대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신우의 이름이 떴어요. 반가움보다는 먼저 긴장이 왔죠. 안부를 묻는 말이 몇 마디 오간 뒤 신우이는 말을 조금 망설이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부 요즘 많이 애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묻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면서 집안일 때문에요라고 했죠.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식어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일이라는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려웠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죠. TV 소리는 여전히 컸고 화면 속 사람들은 울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이 제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그는 별다른 눈치도 못 챈 채 옷을 갈아입고 물을 마셨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한마디를 던졌죠. 요즘 시댁에 자주 가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집에 좀 일이 있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뒤를 이어묻지 않았고 남편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상하게도 부부라는 말은 사라지고 가족이라는 단어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가족 안에 나는 어디쯤 서 있는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시답잖은 뉴스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끝난 선택을 뒤늦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제멋대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시댁, 빚, 도움, 가족. 아직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한 줄로 이어지더라고요. 그제야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 돈이 왜 그렇게 설명 없이 사라졌는지 이유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상하게도 분노는 늦게 왔어요. 먼저 찾아온 건 허탈감이었어요. 상의했다가 아니라 이미 결정됐다는 느낌. 그리고 그 결정의 테이블에 나는 없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죠. 부부로 살아오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묻지 않은 질문들이 방 안에 가득한 것 같았죠. 아직 확실한 건 없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거의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답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저 숨만 고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이라는 말이 오래 남았어요. 나보다 먼저 불렸고
나보다 먼저 선택된 그 단어가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로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조용히 느끼고 있었어요. 확인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왔어요. 큰 결심이나 각오 같은 건 없었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있었죠. 신발을 신다 말고 남편이 잠깐 망설이길래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물었어요. 요즘 시댁에 무슨 일 있어?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애썼고요. 남편은 잠깐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이미 답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더 이상 둘러대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집이 좀 정리했어. 그 말이 끝이었어요. 빚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멈춰 있었고 저는 바로 그 다음 말을 기다렸죠. 무슨 돈으로? 그 질문은 거의 자동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남편 입에서 직접 듣기 전까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놀랍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가슴 안쪽이 서서히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대화는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지도 않았고 서로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죠. 남편은 급했어, 어쩔 수 없었어 같은 말을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이상하게도 가장 마음에 걸린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상이라는 과정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죠.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라서. 그 말이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당연하다는 말 안에는 제 자리가 없다는 뜻도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부부로서의 함께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선택이 먼저였다는 걸 그제야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대화 내내 저는 울지 않았어요. 화도 크게 나지 않았고요. 대신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스쳐갔어요. 결혼 초의 시댁일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저는 늘 한 발 물러나 있었죠. 그게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믿었고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남편이 다시 외출하고 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죠. 저는 거실에 앉아 통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는 숫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진 않더라고요. 그 돈이 우리 노후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계획했던 미래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보다 더 크게 남은 건 배제됐다는 감각이었어요. 결정은 이미 끝났고 저는 사후에 알게 된 사람이었죠.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 했지만 그 말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과를 받으면 괜찮아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았고 그렇다고 더 따지고 들 힘도 없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미 끝난 선택 앞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죠.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미 끝난 선택 하나가 우리 사이에 오래 남을 선을 그어버렸다는 걸 그제야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어요. 며칠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꺼내지 않은 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저녁을 차렸죠. 남편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마치 한 번 말했으니 끝났다는 듯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용해진 시간 속에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됐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떠올려 보니 중요한 결정 앞에서 저는 늘 질문을 미뤄왔던 것 같아요. 시댁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말을 쉽게 했고요. 그 말이 배려라고 생각했지 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선택들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 지금의 자리를 만든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화살이 남편에게만 향하지는 않더라고요. 묻지 않았던 저, 불편해질까 봐 한 발 물러섰던 저도 이 상황을 함께 만든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생각보다 아팠어요. 그래도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죠. 가끔은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꺼냈지만 그 말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았어 같은 짧은 대답만 했고요.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가장 많이 떠오른 건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는 부부가 되었는지 그 과정이 계속 마음에 남았죠. 큰 소리로 싸운 적도 없고 결정적인 갈등도 없었는데 어느새 중요한 것들은 조용히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쌓인 침묵이 이번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건 아닐까 싶었고요. 밤이 되면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때 물었더라면, 만약 그때 불편함을 감수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하고요. 하지만 곧 그런 가정들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이미 지나간 선택들이고 지금의 나는 그 결과 앞에 서 있을 뿐이니까요. 하루는 혼자 동네를 오래 걸었어요.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고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 저마다의 삶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보였죠. 그 틈에서 저는 제 삶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결혼 안에서 나는 얼마나 말해왔고 얼마나 참아왔는지요. 그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일의 무게는 퇴직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말하지 않은 쪽과 묻지 않은 쪽이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했다고 착각해온 결과라는 걸 늦게나마 인정하게 됐어요. 누구 하나만의 잘못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일이라서 더 쉽게 화를 낼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저는 그 식탁 앞에 앉아 이제는 예전처럼 넘어갈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묻지 않은 죄도 있고 말하지 않은 죄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 오래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살아왔다는 걸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싸움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굳이 꺼내지 않기로 한 말들이 많아져서였죠. 남편은 이전보다 집에 더 오래 있었고 저는 그게 꼭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은 줄어들었거든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피한 말만 했어요. 반찬이 짜다, 약을 챙겨 먹었냐, 그런 말들이요.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을 대화들이었는데 그때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 없이 느껴졌어요. 부부라는 자리가 이렇게 기능처럼 남을 수도 있구나 싶었고요.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부부로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하고요.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 함께 살아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제 와서 달라질 힘이 없어서인지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굳이 남편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 질문은 제 쪽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나름대로 변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외출을 줄였고 저에게 뭘 사야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미안함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걸 모를 만큼 둔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변화가 마음 깊이 닿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선택 하나가 사람 사이의 온도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돈은 이미 쓰였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그 지점으로 돌아갔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로 옮겨가고 있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괜찮은 거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스스로도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도 같이 살 수 있다는 뜻인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어 보자고 말했어요. 그것이 솔직한 답이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 생활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크게 선언한 건 없었지만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하기로 했고 제 계획은 제가 먼저 세워봤죠.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섞이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건 벌이나 보복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아주 늦은 선택이었죠. 부부로 남는다는 게 꼭 모든 걸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신 최소한 무엇을 함께 하지 않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경계를 다시 그리는 중이었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조용해서 더 낯설었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같은 방에서 잠을 잤어요. 등을 돌리고 누워있을 때도 있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불을 끄는 날도 있었죠. 예전과 똑같은 장면인데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함께 산다는 것과 함께 결정한다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우고 있는 시간 같았고요. 그 시기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이 결혼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생각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걸요. 다만 분명한 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부부로 남는다는 데에도 조건이 있다는 걸 이제는 제 쪽에서도 분명히 보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생각보다 묵묵했어요. 큰 사건 없이도 하루하루는 흘러갔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갔죠. 남편은 예전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았고 저는 제 일상을 조금 더 분명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고 혼자서 병원도 다니고 약속도 만들었죠.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일정들이 늘어났어요. 퇴직금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다시 꺼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예전처럼 답답하지만은 않았어요. 상처가 아물어서라기보다는 상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된 느낌이었거든요. 괜히 건드리지 않기로 한 자리,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고요. 가끔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살고 있었을까 하고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대신 지금처럼 제 마음의 윤곽을 이렇게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을 것 같았어요. 불편한 진실 하나가 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든 셈이었죠.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졌다고도 할 수는 없었고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는 않았죠. 각자의 영역이 조금씩 생겼고, 그 사이에 조심스러운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을 가끔 꺼냈지만, 저는 그 말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용서했다거나 잊었다기보다는 그 말이 더 이상 관계의 중심에 놓이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사과로 덮을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부부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막연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 몫의 선택을 알고 있었고 그 선택을 감당할 준비도 조금은 되어 있었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돌아오지 않겠죠.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주 작은 것들을 다시 쥐게 됐어요. 제 시간, 제 판단, 제 말.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넘겼던 것들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변화가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삶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사도 하지 않았고 큰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죠.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제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무엇을 참아왔는지, 어디까지 양보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요.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여전히 생각은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후회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고요. 지나간 선택을 붙잡기보다는 지금의 자리를 확인하는 쪽에 가까웠어요. 나는 여기까지 왔고, 이만큼은 견뎠고,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감각 같은 것들이요.